문서 작업이라든지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노트북에 한 걸음 더 다가간 태블릿 PC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한층 맥북 프로에 다가서는 더 파워풀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아이패드 프로를 살까? 맥북 에어를 살까? 대학생분들이라면 특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선택 기준을 갖고 골라야 되는지 제가 쉽게 알려드릴 테니 잘 참고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맥북 에어 2020년 놀랍게도 가격은 132만원부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맥북을 처음 경험했던 게 맥북 에어입니다. 예전에 그 봉투에서 탁 꺼냈을 때 그 감동에 빠져서 예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도 기존에는 윈도우밖에 몰랐어요. 근데 맥북 에어를 사용하니까 너무나 빠른 거예요. 그 얇고 어떻게 보면 성능도 낮잖아요. 근데 너무나 쾌적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맥은 성능이 낮아도 빠르네? 그때 그 맥북 에어 감동에 빠져가지고 아이맥도 사고 맥북 프로, 맥북 에어 정말 많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만족하고 있어요. 정말 빠르거든요. 그럼 맥북 에어 정말 살만한 모델일까요? 저는 강추합니다. 특히 대학생분들, 처음 노트북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맥북 에어 강추합니다. 노트북을 보면은 저가형 노트북부터 다양한 가격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가형 노트북을 살 때는 처음에 싸니까 좋긴 한데 사용해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맥북 에어 사용해 보시면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하고 그리고 사진, 영상 아주 고사양 작업을 하지 않는 선에서는 최고의 속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북 에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맥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MS에서 맥에 대한 지원을 아주 활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피스 같은 거는 오피스 365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맥 사용자, 윈도우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서로 파일들을 주고받았을 때 그게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재미있게도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정품만 쓰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호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옛날 오피스와 지금의 오피스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맥이나 윈도우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맥에는 키노트라는 놀라운 앱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 대학생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 키노트를 통해서 다양한 발표를 하는데 제가 기존에도 키노트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분들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2020년 맥북 에어는 처음으로 4코어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습니다. 인텔 최신의 10세대 코어 i7을 장착했는데요. 직전 세대의 맥북 에어 대비 무려 2배나 빨라진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성능적인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 같고요. 인텔 아이리스 플러스 그래픽이 탑재되어서 최대 80% 빨라진 그래픽 성능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10세대 인텔 CPU가 탑재가 되면서 달라진 변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맥북에서 더 빨라진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키보드 부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맥북 프로 16에서 변화된 그 포인트들이 맥북 에어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재설계된 가이식 메커니즘이 들어가가지고 한층 개선된 타이핑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향키가 역틱장 배열로 되어 있어서 편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점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성능 좋아졌고 그리고 스피커 성능도 좋아졌기 때문에 기존보다 한층 진화된 전체적인 사양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132만원부터 시작하지만 시장 용량이 256기가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도 기존의 128기가 이거 선택해도 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용량이 애매하게 작잖아요. 저는 예전에 128기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아케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장 공간도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256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변화도 굉장히 매력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질문 안 듣겠네요. 256기가 선택하셔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 모델인 132만원짜리는 듀얼코어 10세대 인텔 코어 i3가 적용이 되었고요. 인텔 아이리스 플러스 그래픽 그리고 8기가 램 256기가 저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만 돼도 매력적인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72만원짜리 코어 i5가 들어갔고
있고, 그리고 512기가 저장 공간을 가진 172만원짜리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맥북 에어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내가 대학생인데 나는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 엄청 하실 것 같아요. 맥북 에어는 기본적으로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의 그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하이브리드 제품인 거죠. 아이패드를 사용하다가 그렇게 키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델. 확실한 기준점은 애플 펜슬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메모 같은 것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또 다양한 활용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자 한다면은 아이패드 프로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디바이스는 아니잖아요. 기존의 노트북처럼 활용할 수 있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이 13.3인치로 대화면의 매력을 가지고 있죠. 문서 작업이라든지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맥북 에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패드 12.9형을 가면은 어느 정도 서로 경쟁하는 화면 사이즈를 보여주긴 하지만 맥북 에어가 대화면을 가지면서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노트북 사용성만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맥북 에어로 가시면 되고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생산성 도구로서 유니크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더 많은 또 활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시고 좋은 선택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